도어락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열쇠 잘 챙겼니? 라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열쇠 잘 챙겨 학교 갈 때 늘 들었던 말인데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프랑스 가면 아직도 들어요. 열쇠 잘 챙겨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또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랑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AI나 뭐 테크놀로지 잘 안 믿는 한국이 미안한 게 뭐냐면 김치를 위해서 그냥 냉장고 자체를 만드는 거. 주로 프랑스 사람들 즐겨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치즈잖아요. 치즈는 우리가 즐겨 먹는 건데 다 같이 치즈를 만들지는 않죠. 한국 문화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건 다 같이 만나고 다 같이 먹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김치도 중요하지만 이 김장이랑 이 나눔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툴케선 아이샤라고 합니다. 한국에 산지 이제 7년 됐습니다. 텀포인역과 그리고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2년 차 된 프랑스인 가이나라고 합니다. 저도 동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시님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뭐 집 구조나 가전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셨던 점은 뭘까요? 저는 일단 현관이 있다는 거 너무 신기했던 거고요. 왜냐면 튀르키예에서 현관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신발을 벗고 바깥에 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현관 같은 거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죠. 약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 네, 집을 좀 돌아볼 때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밖에서 예를 들자면 누가 들어와요? 뭐 배달원이나 거기까지 들어가도 되잖아요. 신발을 신고 현관까지. 근데 안쪽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요.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0% 신발을 벗고 또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현관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에어컨은 너무 신기했어요. 기둥처럼 생긴 에어컨 있잖아요. 그 에어컨이 무기 스피커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컨이었어요. 와, 이 신기하다. 왜 이렇게까지 큰 걸 쓰시지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에어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했죠. 현관 얘기는 진짜 저도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일단 신발 신고 들어오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신발 안 벗고 그냥 들어오는 거라서 현관이라는 게 없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프랑스에 있었을 때는 신발 신고 돌아다니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방에서는 안 되거든요. 방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야 되고 프랑스 사람들이 신발 안 벗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집 사람이라면 어차피 슬리퍼도 있고 그러면 신발 벗고 슬리퍼를 사용해서 돌아다니면 되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신발 벗으세요 라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발냄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진짜 신발 벗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친구네 집에도 갔는데 신발 벗고 생활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집도 신발 벗고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슬리퍼 다 준비돼 있어요. 10년 전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볼뽀뽀도 했었잖아요. 네. 볼뽀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일단 현관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알 것 같아요? 현관이라는 단어. 또 이것도 없어요. 약간 entrance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렁트레 따로 없어요. 그쵸? 우리도 그냥 렁트레. 약간 기리시라고 약간 entrance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 현관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100% 그 느낌을 주지는 못하죠. 그럼 가전제품 중에서 신기했던 거 있었어요? 밥솥. 맞네, 밥솥. 밥솥이라는 건 요즘에는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밥솥 조금씩 들어왔어요. 튀르키예는 한 번도 본 적 진짜요? 없어요. 지금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구매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놀랬던 게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오븐을 많이 쓰거든요. 오븐 한국에 없어요. 근데 밥솥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 필수템 오븐이거든요.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한국은 오븐 요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븐 요리가 많지는 않은데 프랑스 요리들 중에서 진짜 오븐 요리가 진짜 많고요. 구운 생선 아니면은 그라텐 같은 거 그리고 따르트 짭짤한 따르트도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오븐이 필수템이죠. 그리고 뭐 가구점 가면은 아예 그 부엌을 보통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오븐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오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건 프랑스 가정집에서는 가끔 세탁기도 있거든요. 부엌에서. 근데 한국 집에는 세탁기 없잖아요. 부엌에서. 그것도 좀 놀랬고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건조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건조기를 쓰기 전에 세탁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건조기가 세탁기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 별로예요. 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생활의 질이 확실히 상승하게 되는.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집에 없는 게 세척기. 아, 세척기. 그쵸? 세척기가 없잖아요. 튀르키예에서는 세척기. 세척기가 필수예요. 왜냐면 튀르키예가 손님을 많이 모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님용으로만 쓰는 접시 세트들이 있어요. 오. 설거지가 한국보다 한 3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거지 한다 이런 거 아니고 오래 걸리니까 세척기가 꼭 필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거예요. 세척기가 없어. 세척기 있는 집을 보는 건 너무 드물한 거 그쵸. 있으니까. 있긴 있는데 흔하지가 않죠. 맞아요. 혹시 프랑스에서도 도어락 쓰시나요? 아예 안 쓰고요. 도어락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가정집에서는 본 적은 아예 없고, 사실은 프랑스 집 가면은 너무 웃긴 게 레지던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해도 일단 베스 하나 있어요. 베스 하나 있고 그걸로 이 현관문을 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도 베스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을 중요시하는 요즘 프랑스이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또 베스를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열쇠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열쇠는 정말 불편한 게 열쇠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열쇠만 잃어버리면 그나마 안심하고 그냥 열쇠 복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도둑질 맞았어요. 그럼 내 가방 안에 신분증 있죠? 신분증 안에 뭐가 적혀 있죠? 주소 적혀 있죠? 가방이나 열쇠를 잃어버리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자물쇠 결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일단 도둑질 맞았는데 2차적으로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열쇠를 무조건, 복사보다는 아예 자물쇠 교체하는 거는 권장을 하고요. 정말 열쇠를 소중히 다루고 잘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열쇠를 다 잃어버렸다, 가방이랑 같이 잃어버렸다, 근데 안에 패스도 있었잖아요. 공용 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갈 때는 엄마 키도 있고 남동생 키가 있고 여동생 키가 있어요. 열쇠는 지금 4개 있거든요, 우리 집에. 그 4번째 열쇠는 삼촌에게 항상 저희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집에 오고 뭔가 일이 생기면 믿을 만한 이웃이라던가 친구, 가족들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면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열쇠 잘 챙겼니? 라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열쇠 잘 챙겨? 학교 갈 때 늘 들었던 말인데,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프랑스 가면 아직도 들어요. 열쇠 잘 챙겨?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왜 프랑스인들이 걱정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면 도어락 없고 누구나 우리 집에 오면은 큰일 나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누구의 열쇠를 만약에 주었다? 지갑이라던가 카드라던가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써요? 아니요. 대부분 안 쓰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만약에 내가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바로. 여권 잃어버렸다?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카드 잃어버렸다?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작년에 남자친구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자판기에서 카드를 썼거든요. 한국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도둑질 맞았다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정지하세요, 카드 빨리 정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건은 조심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은 치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본인의 물건 잘 챙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남의 물건에 땀 안 나고 그냥 내 거는 아니니까 안 만지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내 물건 아니니까 안 만지는 맞죠. 거잖아요. 한 사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노트북도 저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카페에 가잖아요. 한국 카페 가면은 노트북도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핸드폰도 테이블에 두고, 제 신용카드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도 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문제는 없죠. 프랑스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물건 바로 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프랑스 카페에 가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제 트라우마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오랜만에 시내에 가서 커피 한잔 했었어요. 친구랑 커피를 한잔하고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였는데 무슨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 주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핸드폰이 여기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있었죠. 그래서 계속 사인해주세요. 제 핸드폰 훔쳐갔어요. 사라졌어요? 못 찾았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지자마자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왜냐면 제가 시내랑 우리 집이랑 1시간 걸리거든요. 지하철 타고 맞아요. 집에 갔는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친구 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둘 다 막 울고
집에 갔어요, 둘 다. 근데 친구는 시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고 그냥 빨리 처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 핸드폰 가지고 어디 해외에서 전화를 10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5만 원 나왔어요, 통신비. 저는 15살이었는데 큰 충격을 먹었어요. 저 진짜 억울했었거든요. 통신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경찰서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대요. 친구는 이미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냈죠.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사람들은 열쇠도 잘 챙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 안 잠그고 나갔다? 하루 종일 걱정을 해요. 혹시나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요즘에는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문을 닫잖아요? 그럼 안으로 잠겨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쇠를 안 챙겨서 열쇠 하나밖에 없다? 열쇠를 안 챙겨서 문 닫았다? 열쇠 집 안에 두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문 못 열잖아요. 그럼 이때는 수리공들이 불러야 되는데 바가지 씌울 때가 많아요. 모르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젊은 친구다, 학생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500유로, 600유로 불러요. 원래 비싸지는 않은데 근데 당장 내가 누군가가 와서 문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많이 씌우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또 해외에 살면. 그리고 또 SNS에는 그런 짤이 많이 도는데 유럽 문 여는 법 영상도 생겼어요. 한국인들이 하도 프랑스 가서 유럽 가서 열쇠 때문에 힘들어서 왜냐면 방향도 있거든요. 돌릴 때 그것 때문에 진짜 20분 동안 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문도 못 열고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열쇠가 지금은 불편한 거고 근데 또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랑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AI나 뭐 테크놀로지 잘 안 믿는 우리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어락은 내가 볼 때 튀르키예에서 많이 안 먹힐 제품이긴 해요. 그쵸. 도입 못할 것 같죠. 이미 그 한국에서 AI에 대한 인식도 튀르키예랑 너무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튀르키예 사람을 인터뷰를 할 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서 나는 싫다 라는 답이 많았고요. 근데 한국은 그냥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냉장고에는 그냥 신선한 재료들밖에 없어요. 음식을 미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찬은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둔 거고 그때그때 꺼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히 용기, 반찬 용기 엄청 많은 거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맞아요. 저는 그게 놀랐어요. 특히 보라색 통 있잖아요. 김치통 있잖아요. 네. 어딜 가나 있는 통인데 맞아요. 게다가 위에 이렇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신기했었어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밀프렙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냉동에다가 넣은 거죠. 밀키트 같은 거. 네, 밀키트 같은 거. 우리도 냉동고를 더 많이 써요. 튀르키예도 프랑스처럼 우린 냉장고보다 냉장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선한 그런 재료를 넣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많이 넣어요. 뭐 고기 그리고 뭐 야채 이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희한한 게 뭐냐면 김치를 위해서 그냥 냉장고 자체를 만드는 거. 이건 좀 신기한 생각이긴 해요. 내가 볼 때요. 저도 프랑스에는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에도 놀러 가면은 치즈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치즈 부아타 프로마지 있어요. 치즈 박스는 있어요. 근데 그걸 써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만 한 번만 냉장고를 열면 바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처럼 치즈 냉장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정수기? 정수기 본 적이 있어요? 정수기는 튀르키예 없잖아요. 네, 없어요. 약간 있는 데들도 있지만 집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쓰는 사람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한국 어떤 회사가 튀르키예 가는데 그렇게 대박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수기라는 개념은 왜냐면 한 달에 돈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이미 한 달에 돈이 나가는 게 되게 많으니까 정수기를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대신 엄청 커다란 물병 집에서 쓰거나 그렇게 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집주인 아주머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번 김장하셨을 때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집에. 근데 그나마 제가 이미 김장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을 때 저를 불러서 같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이런 풍경은 사실은 흔하지도 않고 초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김장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저 김장 축제에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다 이제 그 배추를 이렇게 배추 사이에 겹 사이에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막 바르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잘 발라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그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었고
했고 근데 이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나누는 그런 행사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골에도 조금 더 큰 축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웃들이랑 또 나누고 가족들이랑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손맛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각 집마다 김치가 다르다는 점 좀 의외했어요, 처음에. 뭐지? 식당에서 먹었던 김치랑 이 김치랑 다른 거네? 엄청 다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오래 한국에 살아도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추억일까요? 이런 한국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일 일상적인 거. 정말 한국인들끼리 하는 그런 행사, 소개해주는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저는 너무 이 가족 구성 한 명? 저도 이 가족 한 속에 멤버. 한 사람이라고 그걸 너무 느꼈고 그리고 그 설명해주려고 김장을 언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뭐 집마다 뭐 지역마다 김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역시 먹는 거랑 진짜 경험해보는 거랑 다르다 이 다르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그때 처음으로 먹어봤던 그 김치예요. 어떤 김치 종류가? 그 전라도 김치거든요.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아요 지금. 오, 맛있겠다. 왜냐하면 맛있겠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먼저 먹어봤던 김치는 그 김치였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김장 하실 때마다 주시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는 제일 맛있는 음식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잖아. 우리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맞아요. 맛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김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김치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막 김장 지금도 2023년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김장이라는 문화가 유네스코에 기재되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김치만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유럽에는 김치가 유행해졌지 김장이라는 거는 좀 약간 뒤에 있는 느낌? 근데 좀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 김장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직접 만들어보고 좀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손이 좀 가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니까요. 그렇죠.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치즈잖아요. 치즈는 우리가 즐겨 먹는 건데 다 같이 치즈를 만들지는 않죠. 한국 문화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건 다 같이 만나고 다 같이 먹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김치도 중요하지만 이 김장이랑 이 나눔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기 좋아요. 그냥 모르고 김치를 먹었을 때랑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경험을 같이 한다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명절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딱 겨울철, 딱 춥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1년 동안 먹잖아요. 김치를.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